은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70이 넘어서도 활발하게 돈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비밀이 있을까요? 오늘은 나이 들어서도 돈 버는 사람들의 진짜 비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젊을 때부터 자신만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키워왔습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갔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회계사였던 사람이 세무 전문가로 특화되어 은퇴 후에도 개인 사업자들의 세무 상담을 해주며 수입을 얻는 식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평생학습자라는 점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우고 법이 바뀌면 공부하고 트렌드가 변하면 따라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우기 어렵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경험과 새로운 지식이 합쳐져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체계화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달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인맥을 자산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인간관계를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실질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로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인맥 활용법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치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임원이 후배들에게 경영 조언을 해주면서 컨설팅 수입을 얻거나 오랜 경력의 디자이너가 젊은 창업가들에게 브랜딩 자문을 해주는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주는 권위와 경험을 적절히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판단력을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인맥은 다양한 연령대와 직종에 걸쳐 있었습니다. 동년배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젊은 세대와의 소통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디지털 도구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중장년층이 새로운 기술을 어려워하는 반면 이들은 달랐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은 기본이고 온라인 마케팅까지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재주가 좋은 할머니가 유튜브에 요리 채널을 만들어 광고 수입을 얻거나 글쓰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블로그를 운영해서 원고료를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나이가 오히려 콘텐츠의 차별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는 다른 독특한 관점과 깊이 있는 경험담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디지털 도구를 배울 때도 전략적이었습니다. 모든 걸 다 배우려 하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익혔습니다. 네 번째, 이들은 건강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관리했습니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고 인맥이 좋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꾸준히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했습니다. 특히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중요하게 관리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해소하고 우울감이 들면 적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건강 관리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물론이고 필요하면 개인 트레이너나 영양사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돈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수익을 보장하는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을 유지하는 것이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기본 조건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들은 나이를 핑계로 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할 때 나이가 많다는 걸 장애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주는 장점들을 활용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점을 활용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시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하면서 배워가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유연함이 새로운 기회를 잡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6번째, 이들은 소규모로 시작해서 점차 키워가는 전략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업을 벌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면서 조금씩 확장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웃들에게만 반찬을 팔다가 점차 단골이 늘어나면서 온라인 쇼핑몰까지 운영하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들의 장점은 무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처럼 대출을 받아서 큰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의 규모로 시작해서 성공 확률을 높였습니다. 7번째, 이들은 젊은 세대와의 협업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은 젊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히 기술적인 부분이나 마케팅 부분에서 젊은 세대와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도움만 받는 게 아니라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제공하고 상대방의 기술과 에너지를 얻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경력의 요리사가 젊은 개발자와 함께 요리 앱을 만드는 시기였습니다. 요리사는 콘텐츠와 노하우를 제공하고 개발자는 기술을 담당하는 분업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를 만들어갔습니다. 8번째, 이들은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눈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영역에서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 기술이나 수공예 같은 분야에서 자신만의 영역을 만들어갔습니다. 기계로는 만들 수 없는 손맛이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를 무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들이 놓치기 쉬운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여유와 경험이 있었습니다. 9번째, 이들은 시간 관리의 달인이었습니다. 젊을 때처럼 체력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자신의 바이오리듬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가장 집중력이 좋은 시간에 중요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를 버렸습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 하지 않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해서 에너지를 배분했습니다. 이런 효율성 덕분에 젊은 사람들보다 적은 시간을 투입하고도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10번째, 이들은 브랜딩에 능숙했습니다. 자신만의 독특한 캐릭터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주는 권위와 경험을 브랜드 자산으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40년 경력의 목수가 전통 목공의 장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프리미엄 가격을 받는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스토리와 철학을 함께 전달했습니다. 고객들은 단순히 상품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과 경험을 함께 구매한다고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11번째, 이들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했습니다. 단기간에 큰 돈을 벌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랫동안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가르쳐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객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한번 고객이 된 사람은 계속 단골이 되도록 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이런 충성 고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2번째, 이들은 학습과 실행의 균형을 잘 맞췄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공부에만 쓰지 않고 적당히 배우면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실행하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그때그때 해결해 나갔습니다. 이런 실행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들이 더 값진 경험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3번째, 이들은 감정 관리의 고수였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기복이 줄어들고 안정된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젊을 때처럼 작은 일에 크게 흥분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감정적 안정감이 비즈니스를 할 때 큰 장점이 되었습니다. 고객과의 갈등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었고 협상할 때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스트레스 관리도 잘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무리해서 일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잘 맞춰서 번아웃을 피했습니다. 14번째, 이들은 네트워킹의 질을 중시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피상적인 인맥보다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깊이 있는 관계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기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과거에 함께 일했던 동료들이나 거래처, 사람들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이런 오랜 관계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들은 추천의 힘을 잘 활용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의 추천은 어떤 광고보다도 효과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15번째, 이들은 틈새 전문가가 되는 전략을 썼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정 분야에서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요리사가 아니라 김치 전문가나 전통 떡 전문가처럼 특화된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문성 덕분에 해당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현재 수준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후발주자들과의 격차를 벌릴 수 있었습니다. 16번째, 이들은 돈 관리에도 능숙했습니다. 번 돈을 현명하게 관리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었습니다. 무작정 돈을 쓰지 않고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부분에만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금 관리도 철저히 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일할 때 발생하는 세무 문제들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절세 방법도 활용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돈 관리 덕분에 실제 손에 들어오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17번째, 이들은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젊을 때의 경험을 통해 고객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상품이나 서비스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마음까지 사로잡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수리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단순히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시기였습니다.
이들은 고객과의 소통에도 능숙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을 다루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까다로운 고객이라도 적절히 대응해서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18번째, 이들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만큼 빠르지는 않지만 꾸준히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면 무작정 거부하지 않고 일단 관찰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만 선별해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변화를 기회로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시장이 변하고 고객의 니즈가 달라질 때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9번째, 이들은 교육과 멘토링을 수익원으로 활용했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하면서 수입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강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1:1 코칭이나 컨설팅도 제공했습니다. 이들의 장점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책으로만 공부한 젊은 강사들과는 다른 깊이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겪은 생생한 사례들을 들려줄 수 있었기 때문에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오랜 경험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전달하는 스킬이 있었습니다. 20번째, 이들은 여러 개의 수입원을 동시에 관리했습니다. 한 가지 일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수입원들을 만들어서 위험을 분산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요리 강사를 하면서 동시에 레시피 책도 쓰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다각화 전략 덕분에 한 분야에서 수입이 줄어들어도 다른 분야에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입원들 간의 시너지 효과도 잘 활용했습니다. 한 분야에서의 성공이 다른 분야에도 도움이 되도록 전략적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면 강의 요청이 늘어나고 강의를 많이 하면 책 출간 기회도 생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21번째, 이들은 시간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절실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효율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무작정 오랜 시간 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당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같은 시간을 투입해도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자동화했습니다. 반복적인 업무는 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자신은 보다 창조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22번째, 이들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버는 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고객들에게도 전달되어 더 큰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한 교사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유료 과외도 하는 시기였습니다. 사회적 기여를 통해 얻는 보람과 만족감이 이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개인 브랜드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23번째, 이들은 실패를 성공의 밑거름으로 활용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할 때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실패해도 치명적이지 않다는 여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패에서 배우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 경험이 더 큰 성공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실패담은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소중한 콘텐츠가 되기도 했습니다. 24번째, 이들은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배웠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집중적으로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학습한 내용을 바로 실전에 적용했습니다. 이론으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비즈니스에 활용해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학습과 실행의 선순환이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자존심을 세우지 않고 필요하면 누구에게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마인드셋이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이 되기 쉬운데 이들은 여전히 희망적이고 도전적인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돈을 버는 사람들의 비밀은 특별한 재능이나 운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에 걸쳐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주는 장점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시간적 여유, 경제적 안정감, 인맥 등은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만의 전문성을 키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며 인맥을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깨우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